네, 일단은 여러분들 카페에 들어가서 까치라고 검색해 볼게요. 까치. 예, 까치 검색하면은 로그인이 안 돼서 안 보이나 보구나. 예. 이게 아마 그 회원가입이 안 됐으면은 까치 검색이 안 될 거예요. 네, 네이버 로그인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bban.kr 네, 카페에 접속해 주신 다음에 검색창에다가 까치 검색하시게 되면은 까치 이미지 소스라고 위에 뜰 거예요. 예, 복제 툴, 도장 툴, 힐링 브러쉬. 예, 이거 예제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제가 이제 쓸 수 있는데 예, 요거 예, 까치 한 마리를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해 주시고요. 예, 사진을 저장하고 포토샵에서 불러올게요. 파일에서 오픈으로 네, 까치 사진을 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까치를 여러분들 이 도장 툴에 툴박스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도장 툴이 있는데 클랑 스탬프 툴 예,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옵션에서 그 브러쉬 크기 예, 브러쉬를 소프트 브러쉬 선택해 줄게요. 소프트 브러쉬 부드러운 거 예, 소프트 브러쉬 부드러운 브러쉬를 갖다가 선택해 주시고 크기 좀 크게 해줄게요. 크기는 100픽셀로 해줄까? 크게 예, 여기 좀 까치를 금방 지울 수 있게 그리고요 얘는 클론이잖아요. 그쵸? 복제하는 거야. 복제. 그래서 요 주변에 좀 잔디밭 있죠? 잔디밭을 복제를 하는데 Alt키를 누르고 주변에 그냥 깨끗한 곳을 클릭하세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고 Alt키 떼고 그 다음에 까치를 갖다가 까치 위에다 놓고 드래그하세요. 누르고 드래그. 이렇게. 너무 많이 가면 이렇게 또 가버리니까 예. 바깥쪽에서 복제를 한 거를 이렇게 잔디밭을 이렇게 예. 감쪽 같죠? 요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도장 툴의 역할인 거예요. 도장 툴은 이쪽에서 인주를 찍어가지고 꽝꽝꽝 복제를 하는 거나 여기 잔디밭에 있는 이미지를 복제해서 까치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예. 컨트롤 알트 Z로 까치 다시 살리고요. 그 다음에 도장 툴 위에 꾹 누르면은 힐링 브러쉬 툴이라고 나와요. 힐링 브러쉬 툴. 반창고 모양 있죠? 반창고 모양 선택해 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그 도장 툴하고는 조금 틀려요. 도장 툴은 여기 잔디를 갖다 복제해가지고 갖다 까치를 덮어 씌웠는데 얘는 반창고는 상처 난 곳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럼 상처가 난 곳에 붙이면 아물죠. 그래서 이 힐링 브러쉬 툴은 주변을 이용해, 주변에 있는 게 이렇게 모여드는 거야. 점점. 그래가지고 까치가 지워지는 거야. 예,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힐링 브러쉬 툴 선택하고, 브러쉬. 사이즈를 좀 크게 하고, 그리고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지워졌나요? 다시, 컨트롤 알트 Z로, 예, 까치 살리고요. 오늘 까치 몇 번 죽었나? 죽였다 살렸다. 예. 한 번 더 죽여볼게요. 네. 사각 선택도구로 까치 주변을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사각 선택도구로 까치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에디트 상단에 에디트에서 필은 채워넣는 거죠. 필 선택하시는데 요 컨텐츠 부분에서 USB 부분에서 우리가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칼라 저번에 했었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컨텐츠 어웨어라고 있을 거예요. 예, 밑에 패턴 있고 히스토리 있는데 히스토리 저번에 설명드렸고 패턴 다시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컨텐츠 어웨어 클릭 그리고 OK 눌러볼게요. 그냥 지가 알아서 얘도 어떤 원리냐면요. 주변을 인식해. 주변을 인식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 갖다가 이렇게 채워서 넣는 거야. 채워 넣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삭제를 시켜버리는 거야. 얘도. 예, 이런 기능 중에. 얘는 CS3 버전부터 있는 건가 그래요 아마. 예. 그래서 옛날 버전에는 없고 요즘 최신 버전에 새로 추가된 기능이에요. 요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보정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하나 작업하면서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는, 일단은 밝기를 보정했어요. 예, 밝기를 보정했는데, 색상을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색상. 예, 색상. 여러분들 작업하다 보면은, 약간은 좀, 파스텔 톤이라든가, 뭐, 붉은색빛이라든가, 뭐, 브라운 톤이라든가, 톤 자체를 바꾸고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건데, 이미지에서 어드저스먼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후에 사투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축키는 컨트롤 U.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칼라라이즈라고 있을 거예요. 칼라라이즈 체크해 주세요. 칼라라이즈 체크해 주고 사투레이션은 채도. 예. 밑에 라이트니스는 이제 밝기 조절하는 거겠죠. 이것도 예, 전체적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밝기는 그냥 0으로 놓고 채도는 좀 올려주세요. 한 50까지. 예, 채도는 50까지 올려주시고, 예, 그래야 어느 정도 색깔이 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색상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톤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색깔이 안 바뀌는 색상이 있죠, 지금. 위에 하얀색이 안 바뀌죠. 흰색은 무슨 색이라고 해요? 무채색. 그렇죠. 무채색. 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예, 흰색하고 오리지널 검정색은 무채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색이 안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아니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색채학에 대해서도 배우잖아요. 그래서 흰색과 검정색은 무채색이라고 하잖아요. 흰색, 검정색, 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색이라고 하는데 왜 무채색이요? 색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중적인 좀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진 못했어요. 예, 왜 색이라고 하지 않는지. 예, 그래서 그 색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프리즘을 통과시켰을 때, 예, 그러니까 그 뉴턴이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그 색상을 찾아냈잖아요. 예, 우리 공기 중에는 이런 색상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그게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색상들 있잖아요. 일명 무지개 색상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무지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프리즘 역할을 통해 가지고 예, 나타난 거잖아요. 그거 이외의 색깔이 흰색과 검정색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흰색과 검정색 그리고 다른 색은 구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OK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컬러 톤으로 색깔을 바꿀 수는 있지만 흰색하고 오리지널 검정색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알트 Z로 예, 실행 취소해서 다시 이렇게 원본으로 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이미지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드저스먼트 안에 후이 사투레에서는 얘는 전반적으로 색깔 톤을 갖다 바꾸는 거야. 예. 그런데 컬러 밸런스라고 있어요. 밑에 보면은 예. 컬러 밸런스 들어가면은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보니까 내가 그 저녁 때 찍어가지고
붉은색이 좀 많이 들어갔어. 붉은색을 좀 빼고 싶어. 또는 내가 한낮에 찍었더니 파란색이 좀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부분적으로 색깔을 빼거나 추가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컬러 밸런스를 보시게 되면은 사이안이라고 되어 있죠. 사이안은 파란색, 마젠타, 붉은색, 옐로, 노란색,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내가 파란색을 좀 빼고 싶어 보니까 여기 파란색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여기 사이안 쪽으로 색깔을 이렇게 옮기세요. 예, 사이안 쪽으로 이렇게 사이안 쪽으로 가면은 파란색이 빠지는 거예요. 얘들이 파란색 빠진 게 아니라 파란색 추가되는 거. 죄송해요. 예. 빼려면은 레드 쪽으로 가는 거야. 예. 레드 쪽 가면은 파란색이 빠져버리죠? 예. 많이 빠지죠? 빠지고 붉은색이 좀 가미가 됐죠. 그러니까 반대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색감을 좀 맞춰가기도 해요. 예. 그러면서 색깔을 더 빼고 싶어요. 그러면은 블루에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더 빼면은 노란색 기운이 좀 더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 톤을 이제 색깔을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거는 추가하고 하면서 색감을 갖다가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거는 그 휠 사투레이션은 전반적으로 전체가 색깔이 바뀌는 거고 얘는 내가 부분적으로 색깔을 빼고 더하고 추가하고 이러면서 색깔 보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포토샵에서도 이렇게 보정을 하지만 프린터기 있죠. 프린터기에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주로 프린터기에서 설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포토샵에서는 어느 정도 보정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프린터기에서도 보정을 조금 해요. 이 프린터기에서도 보면은요, 어떤 프린터기는 보니까 녹색이 좀 많이 나오고, 어떤 프린터기는 붉은색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제가 쓰는 프린터기는 앱선 건데, 붉은색이 조금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 프린터기에서 이제 붉은색을 빼고 파란색을 조금씩 넣어서 그 설정을 해놔요. 예. 그러면은 색이 또 제대로 나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상으로 올릴 때는 포토샵에서 이렇게 보정해서 올리면 되는데, 인쇄를 할 때 그 인쇄소에서도 그걸 맞춰줘야 돼요. 어떤 인쇄소는 붉은빛이 조금 많이 올라오는 인쇄소도 있고, 또는 파란기가 많이 올라오는 그 인쇄소마다 좀 틀려요. 그리고 인쇄소에서도 보면은 잉크를 조금씩 타는 게 좀 틀려요. 걔네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한 군데에서 많이 하는 게 좋아.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 군데에서 거래를 많이 해서 이 얘네들은 이런 스타일이니까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해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터득하면 좋긴 하죠. 나름대로. 네. 그렇게 해서 OK 눌러놓으면은 컨트롤 Z 눌러보면은 파란빛이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파란빛이 조금 빠지고 녹색이 좀 많이 들어간 걸 알 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파란빛이 이게 아마 여기 호수 있잖아요. 호수 때문에 이런 호수에 파란빛이 반사돼가지고 파란빛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파란빛을 빼면서 이런 어떤 주변의 나뭇잎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색감이 올라온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프로젝트가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서 그런 거 이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요것만 알아도 어느 정도 웬만한 색상 보정은 거의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네, bban.kr이라고 그 익스플로어 창에다가 치시고요. 네, 익스플로어 주소창에다가 bban.kr 요거는 제가 이제 도메인을 따서 카페로 연결을 시킨 거죠. 요거를 포워딩이라고 하게 돼요. 카페 주소는 길잖아요. 그죠? 예, 긴 거를 도메인을 하나 따서 연결시킨 거고요. 여기 카페에 보시게 되면은 수업 자료실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좀 올려놨거든요. 수업 자료실에서 세 번째 보면은 색상 보정하기 강좌라고 있을 거예요. 색상 보정. 예, 요거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핸드폰도 되게 화질이 좋아서 뭐랄까 조건만 좋으면 잘 나와요. 예, 조명이 좋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변 환경이 되게 밝거나 그러면은 잘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되게 많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저녁 때 이제 지나가면서 석촌호수인데 가면서 찍었는데 되게 어둡게 나왔어. 예. 핸드폰으로는 조리개라든가 셔터 스피드 이런 걸 조절하기 되게 어려운 거야. 핸드폰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찍고 포토샵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사진을 저장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하시고요. 또는 얘를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예, 포토샵에서 파일에서 뉴 예, 새로운 캔버스를 열고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예, 사진 준비 다 되셨죠? 네. 예,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면은 뭐 조리개라든가 셔터 스피드라든가 또는 감도라든가 또 이제 주변의 이제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다 보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찍었을 때, 오후에 찍었을 때 색감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예, 그런 거 아마 나중에 좀 이해하실 텐데. 근데 너무 어둡죠? 이때가 조금 저녁이긴 했어요. 예, 저녁 6시인가 7시인가 그쯤 되긴 했어요. 그래서 어둡긴 해.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는 조리개라든가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갖고 더 밝게 선명하게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카메라는 요즘 카메라 핸드폰도 조금 설정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계죠. 그러니까 가까운 데는 그래도 빛이 도달하니까 찍을 수가 있는데 이건 뒤에 아주 건물이 멀리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좀 어렵다고요. 그래도 정말 찍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찍어두는 게 좋아요. 일단 찍어두고 포토샵으로 보정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밝기를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네. 밝기를 조절하는 건요. 커브라고 하게 되는데 이미지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상단에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커브라고 있어요. 예. 단축키는 컨트롤 M. 커브. 이 커브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명암 조절하는 거요. 그러면은 명암을 어떻게 조정하냐면은 얘네들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죠. 전체적으로 좀 밝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가운데를 잡으세요. 가운데를 잡고 대각선을 올리세요. 이렇게 할시위처럼 대각선을 올리면은 밝아져요. 얘네들이. 오케이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밝아진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컨트롤 Z에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어두웠던 게 이렇게 밝아졌죠. 네. 이렇게 밝아진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깜깜하면 또 못 살려. 예, 검정으로 완전히 어둡게 되면은 살리기가 어려운데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형태라도 남아 있으면은 살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지 들어가게 되면은 오토 컨트라스트라고 있어요. 오토 컨트라스트는 자동으로 해주는 건데 컨트라스트란 얘기가 밝은 부분은 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좀 더 어둡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표백제 광고 나오다 보면은 밝은 옷은 더욱 밝게, 선명한 옷은 더욱 선명하게라는 광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컨트라스트거든요. 그래서 오토 컨트라스트를 한번 주면은 잘 작업이 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밝게 해놨으니까 오토 컨트라스트 안 먹는데 컨트롤 알트 Z로 다시 처음으로 돌려볼게요. 처음으로 돌려놓고 이미지에서 오토 컨트라스트 주면은 컨트라스트는 문제가 없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면은 이제 컨트라스트는 문제 없는데 밝기만 해주는데 어떤 사진 찍다 보면 컨트라스트 안 맞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토 컨트라스트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컨트라스트를 맞춰주긴 해요. 그러면은 컨트롤 M 이미지에서 어드저스먼트에서 커브로 가운데를 잡아서 위로 올려주게 되면은 밝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해주고 싶어요.
선명하게. 그러면은 이미지에서 오토 컨트라 쓰면은 오토 컨트라에서 좀 잡아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필터로 들어가 볼게요. 필터 들어가시게 되면은 샤픈이라고 있어요. 샤픈. 우리 샤프 아시죠? 뒤에 따깍따깍해서 샤프십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일반 볼펜, 연필은 두껍잖아요. 그죠? 근데 샤프는 가늘고 날카로운 글씨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샤프란 뜻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 날카로운, 네, 또는 뭐 핸섬한, 예, 그런 뜻도 갖고 있는데 샤픈하게 되면은 조금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샤픈을 한번 클릭, 그리고 한 번 더 필터해서 샤픈을 한 번 더, 한 두 번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예. 근데 이 샤픈을 너무 많이 하면은 이미지가 너무 깨져버려요. 그래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해주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샤픈이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작업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옛날에 물방울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물방울을 찍은 적이 있는데 보정 좀 한 다음에 샤픈 한번 주니까 물방울의 윤곽이 확 살아나요. 예, 그런 것들을. 그래서 사진에 따라서 샤픈을 주는 게 효과적인 게 있고 효과적이지 않은 게 있으니까 그때 경우에 따라서 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차이 많이 나게 이렇게 보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늘은 저번 시간에 공지한 것처럼 브러쉬에 대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브러쉬 되게 재밌으면서도 활용도가 되게 많아요. 예, 다른 툴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툴은 그 툴 하나만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다른 거하고 이렇게 좀 합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브러쉬는 예, 독립적으로 작업이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캐리커처를 그린다거나 만화를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팝아트를 그린다거나 일단은 뭐 우리가 연필로 그릴 수 있는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 다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러쉬가 굉장히 활용도가 되게 높고 뭐랄까 이제 좀 컨텐츠 제작하는 데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일단은 브러쉬를 갖다가 조금 익히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마우스잖아요. 그죠? 마우스를 쓰고 계시는데 이 브러쉬를 사용하려면은 펜마우스 있죠? 예, 펜마우스나 타블렛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압력 감지가 되는 타블렛이 있고 압력 감지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압력 감지가 되는 건 조금 비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30만 원 넘어갔는데 요즘은 한 10만 원대로 압력 감지가 되는 게 좀 저렴한 게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 감지가 안 되고 그냥 드로잉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3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압력 감지가 되면은 좀 좋기는 해요. 나름대로. 그래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쓸 거면은 굳이 압력 감지가 안 돼도 상관없고요. 좀 페인터로 고급 기능까지 쓰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조금 압력 감지가 되는 걸로 구입하시면 더 좋고요. 일단은 브러쉬 연습을 좀 해볼게요. 예, 브러쉬는 좀 연습을 좀 해봐야 작업이 가능한 건데 뭐랄까 이제 미술학원이나 요즘 보통 미대를 가도 잘 안 하긴 해요. 옛날에는 이제 학교 들어가면은 처음에 선긋기부터 먼저 하거든요. 예, 선긋기부터 쭉 연습을 하는데 그냥 미술학원 가면은 선긋기 연습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많이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냥 한 번 하고 넘어가요. 그냥 예, 딱 한 번 하고 안 할 수 없으니까 한 번 하고 넘어가고 너네들 집에 가서 그냥 한 10장 해와, 예, 5장 해와 그런 식으로 연습만 시키고 마는데 한번 컴퓨터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뉴 선택하시고 넓이는 500에 500 정사각형 형태의 캔버스 열어줄게요. 그리고 툴박스에서 브러쉬, 여기 브러쉬 위에서 네 번째 브러쉬라고 있는데 이 브러쉬 툴에서 옵션
상단에 옵션 보시게 되면은 브러쉬의 크기, 사이즈, 예, 브러쉬 크기, 그리고 하드니스라고 되어 있죠? 하드 뭐예요? 딱딱한 거잖아요. 그죠? 아이스크림. 예.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도 소프트 아이스크림, 그리고 하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는 말 그대로 이제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하드는 딱딱한 거,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브러쉬가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퍼지는, 또는 하드하게 만들어지는 거 체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보면은 소프트한 거는, 하드가 0이에요. 그리고 하드, 예, 가장자리가 딱딱한 거는 하드가 100. 요거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처리하느냐 마느냐 선택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여기, 예, 소프트한 게 있으니까, 예, 소프트, 하드 선택해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브러쉬 모양이 있어요. 넓은 브러쉬, 그리고 뭐 평분,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연필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에어브러쉬, 연필 종류에서도 이렇게 분산되는 거, 예, 분산되는 크기들, 그 다음에 초크 같은 느낌들, 여러가지 브러쉬 모양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브러쉬를 만들어 등록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차차 해보도록 하고요. 요런 것들이 버전에 따라서 많이 틀려져요. 버전업이 많이 되면 이런 소스가 많아. 그래서 작업하기 더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그냥 CC 버전으로 작업을 많이 해요. 소스가 워낙 많아서. 일단은 소프트 선택해 줄게요. 소프트, 첫 번째는 소프트 브러쉬 선택하고, 브러쉬 크기는 50. 그리고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선을 갖다가 그어줄 수가 있어요. 드래그 하게 되면은.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그라데이션이라고 들어봤죠? 예, 그라데이션. 흑백의 그라데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포그라운드 컬러를 흰색 칠하면 아예 안 보이니까 약간 회색. 예, 회색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옵션에서 오파시티라고 있거든요. 위에 상단에 오파시티를 한 50 정도 줘볼게요. 오파시티는 불투명도예요. 불투명도 50 정도 주시고요. 그리고 키보드에 손대지 마세요. 키보드에 손대지 마시고 그냥 마우스만 이용해서 드래그를 하세요. 쭉 이렇게 드래그 한 줄 긋고,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색을 선택해 주세요. 진한 색을 선택해서 그 위에다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예, 칠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색을 선택해서 그 위에다가 약간 겹쳐서 이렇게, 예, 드래그 해주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더 진한 색 드래그 이렇게 해주세요. 예, 조금 더 예, 이렇게 선택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밝은 색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어두운 색으로 예, 칠해가 주도록 할게요. 예, 잘못 그렸으면은 예, 컨트롤 Z까지는 예, 사용해도 되겠어요. 잘못했으면은 컨트롤 Alt Z나 컨트롤 Z를 이용해서
예, 다시 칠해주세요. 예, 빠르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천천히, 예, 천천히 드래그 해주세요. 투명도가 50%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 칠하고 다시 두 번 칠하면은 더 진해져요. 예, 이렇게 훨씬 진해지죠. 색이 예, 겹치면은 더욱 예, 진해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얘네들을 레이어를 추가하고 아니 그냥 흰색을 채워 넣을까요? 흰색을 예, 가득 채워 넣어 주시고 그리고 포그라운드 컬러를 회색 예, 그레이 컬러를 드래그 하는데 그냥 드래그 하는 게 아니라 Shift 키를 누르고 예,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보세요. Shift 키를 누르면은 직선으로 예,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아까는 조금 드래그 하실 때 삐뚤삐뚤 했는데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예, 직선으로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주시면은, 약간 좀 그라데이션 좀 겹치면서 그런 어떤 주머니가 생기기는 하지만, 직선으로 라인을 그려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작업하신 다음에, 이미지 위에다가 작업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멋진 이미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 배경 없이 작업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배경 있는 게 좋긴 해요. 네. 그래서 그라데이션 흑백 2라고 네, 또 저장을 해줄게요. 네, 그럼 연습은 이걸로 마치고 저번 시간에 풍경화 그려본다고 했죠? 나무를 그려보고 그리고 그 나뭇잎도 그려보고 가지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뉴 선택하시고요. 넓이는 800 그리고 높이는 한 600 정도 아니 500으로 할까? 800, 500? 800에 500으로 가루가 좀 길게 예, 가루가 좀 길게 작업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백그라운드 작업하지 말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남으니까, 갈색을 선택해 볼게요. 갈색인데, 너무 진한 색부터 선택하지 말고, 밝은 색부터, 밝은 갈색부터 시작해서, 너무 소프트한 거 말고 하드부터 선택해 볼게요. 하드 선택해서 일단은 이렇게 뭐 그냥 드래그를 일단 이렇게 좀 기둥까지 채색은 할게요. 그냥 드래그해서 그리고 조금 진한 색, 좀 더 진한 색을 선택해서, 뭐,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제로로. 그래서 색깔하고, 그리고 브러쉬 크기들을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채색을 그냥 해 가세요. 나름대로. 그리고 브러쉬 크기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작게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작게 가면서 그리고 이제 가지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레이어를 또 추가하고, 기둥을 그렸고, 가지도 한번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려볼게요. 처음에는 좀 밝은 색으로 해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밝은 색으로, 가지들을 그려주고,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조금 더 두껍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그리세요. 너무 잘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충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그려 놓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또 추가하고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번 잎사귀를 그려볼 거예요. 잎사귀 단풍이면은 빨간색 뭐 아니면 녹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색깔을 선택해 줄게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밝은 녹색 그리고 백그라운드도 좀 진한 녹색으로 좀 이렇게 해볼까요? 밝은 녹색과 그리고 진한 녹색 두 가지 컬러를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로 설정을 해 두었고요. 그리고 브러쉬 선택된 상태에서
옵션에서 좀 이 브러쉬 종류들을 밑으로 쭉 내리시게 되면은 여기 뭐 55번, 95번에 보면 나뭇잎도 있고, 예.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단풍 있죠? 예, 단풍의 크기들을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일단은.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단풍을 선택하고 드래그를 하세요, 이렇게. 예, 드래그를 하시는데, 같은 색깔만 너무 쓰니까 재미없는 것 같아. 앞에 색상은 녹색으로 하고, 뒤에 색상은 빨간색을 한번 섞어볼게요. 보라색 한번, 예, 빨간색 섞어볼까? 예, 녹색하고 빨간색하고 한번 섞어볼게요. 아니면 아예 그냥, 예, 뭐 이렇게 색깔을 조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예, 드래그 하면은 단풍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조금 더 진한 너무 채도가 비슷하면은 좀 안 예쁘잖아요. 더 진한 색을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드래그해서 좀 섞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색깔을 밝은 색으로 좀 밑에 좀 깔아주고 위에 진한 색을 갖다 선택해서 깔고 더 진한 색으로 뭐 이런 식으로 위에 옆에 이렇게 더 깔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조금 깔아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브러쉬 중에서 브러쉬 선택하고 여기 플립 브러쉬가 있어요. 이게 플립이에요. 플립이 하나짜리가 있고 그리고 3개짜리가 있죠. 하나짜리 선택하고 그리고 크기를 좀 크게 크기를 좀 더 크게 선택해서 밑에다 깔아주세요. 이렇게. 아이고 플립은 좀 파란색이니까 빨간색 말고 녹색하고 녹색하고 밝은 녹색. 이게요 브러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포그라운드하고 백그라운드하고 섞어서 나와 랜덤으로 얘네들이. 그래서 제가 포그라운드 색상, 백그라운드 색상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포그라운드 컬러는 진하고 백그라운드 연하죠. 그러면 이렇게 플립 칠하면은 진하고 연한 게 중간 색깔이 막 섞여서 나와 얘네들이 랜덤으로. 그래서 이렇게 밑에 하단 드래그를 해 주시고 크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작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3개짜리도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색깔을 다르게 진하게 한번 해볼까요? 색깔을 진한 거 선택하고 그리고 브러쉬를 3개짜리 뭐 3개짜리 또 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좀 깔아주세요. 이렇게 작은 풀들 긴 풀도 있고 작은 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깔아주시게 되면은 조금 이쁘게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네들도 저장해 둘게요. 얘네들도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로 풍경화 PSD로 하나 저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JPG로도 PSD로 저장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수정하기가 편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뒤에 여기 공간이 비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뭐 하늘을 갖다 그려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다 호수를 갖다가 그려 넣을 수도 있고 합성하기 편한데 레이어가 없으면은 합성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레이어가 살아있는 PSD로 하나 저장을 해놓고 JPG는 레이어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자료실에 올릴 때 올릴 수가 있는 그런 파일이 되겠어요. 미리 보기 파일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어요.